순노루 TV.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 집어든 수화기 너머에서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곧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호수에 빠진 사람이 고치대학의 학생 나구라 유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서둘러 동굴 안속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동굴 그 어디에서도 유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은 급히 탐사 인력을 증강했고 동굴 탐사 경험이 있는 고치대학의 졸업생들과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받아 무려 6일 동안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호수에 빠졌다는 제보자들의 진술과는 달리 나구라 유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시신은 물론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눈치챈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동행했던 대학의 탐사 동아리 부원들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분명 같은 날 같은 곳에 있었던 부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행위들이 포착되는 등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된 미제 사건으로 불리며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자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흔히 오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 또는 고치대학 탐사부 지하호수 실종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 속에 숨겨진 불미스러운 의혹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디로 그리고 왜 들어갔는가? 나구라 유키를 포함한 고치대학의 탐사 동아리가 방문한 히메사카 종류동은 오카야마현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기념물로 우리나라의 천년기념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종류동을 방문하기 위해선 반드시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탐사의 경위와 목적을 밝히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수사 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대학에서 어떠한 신청도 받지 못했고 허가 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 상태였으며 탐사부 동아리 또한 신청서와 신고를 생략한 채 동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많은 의혹.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경찰의 조사 결과 탐사부원들은 오전 11시 30분경 동굴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쯤 피해자가 호수에 빠졌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진술을 보고받던 경찰은 그들의 증언에서 하나둘씩 모순이 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가 어떻게 호수에 빠지게 되었냐는 질문에 모두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피해자가 갑자기 옷을 입은 채로 호수에 들어가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발과 시계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로 말이죠. 탐사를 위해 떠난 깊이 30m의 지하호수에서 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괴이한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왜 아무도 피해자를 구출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냐란 경찰의 질문에 그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정말로 유키가 스스로 호수에 빠져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시신이나 유류품조차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호수에 빠지긴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셀 수 없이 의심스러운 정황들. 그들은 총 13명으로 출발해 8명은 동굴 입구에서 잔류하며 야영을 하고 유키를 포함한 5명은 동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유키가 실종되고 나머지 4명은 6시 15분이 돼서야 동굴 밖으로 나왔죠.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히메사카 동굴은 길이 자체는 길진 않지만 복잡하고 좁은 길목 때문에 왕복했을 때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고 주장한 시간대와 동아리원들이 최초 신고를 한 시간대 사이에는 무려 4시간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키의 실족을 목격하고 바로 동굴 입구로 향했다면 늦어도 오후 4시쯤엔 동굴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유키를 제외한 4명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몇 명이 남아 이후 상황을 대비하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였죠. 이후에도 탐사 동아리의 학생들은 조사를 받는 내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13명이 다 같이 들어갔다, 5명 사이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다라는 등 비슷한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진술들을 번복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언론 보도에선 혼선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피해자의 SNS에 접속한 이는 누구인가?
사건의 피해자 나고라 유키는 당시 일본 최대의 SNS 중 하나인 믹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키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나 생각 등을 기록한 일기를 공개 상태로 업로드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이후 유키의 부모님이 그의 계정에 로그인했을 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유키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조금씩 게시물들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발견한 더 꺼림칙한 사실은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정보를 조작하거나 삭제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아무런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그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렸던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2008년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믹시에서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모임이 생기기까지 했을 정도로 유키의 행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키가 동굴 속 지하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고 시신은 지하호수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으로 판단해 단순 실족 사고로 인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죠. 2008년 1월 5일 21살 꽃다운 나이에 사라진 나구라 유키란 청년에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